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현 시점까지만 놓고 볼 때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성사를 위한 야권의 공조 방안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 같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앞서서 공동 시국대회 등의 현실적 행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정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 천호선 대표가 좀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선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지난주에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이제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50%가 넘는 국민들이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특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좀 증명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작년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특검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은 남기고 일단 이걸 하자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특검 주장에 대해서 삼권 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하셨던 국민과의 약속, 국회 안에서의 약속을 또 뒤집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정성 훼손이 없도록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는데 선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나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진짜 이 특검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새누리당이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께서도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힘이 센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야당이 오히려 특검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이 특검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바대로 그 야당이 전부 힘을 좀 모아서 이 특검을 진행해 나갈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오랜만에 야권 연석회의 가지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고요? 또 안철수 의원 측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배경이 네. 뭐죠? 이게 어저께 이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기보다는요, 연석회의를, 각기 연석회의라는 것이 이제 대표자 회의가 있고, 예. 이것을, 뭐라고요, 준비해 나가는 실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연석회의가 좀 작년 말부터 약간 소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실행위원들이 좀 긴급하게 모여서 이번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약간 이 연석회의에 대한 판단과 시각이 정의당이나 민주당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석회의로 이 특검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이 회의가 잡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판단의 차이 그리고 일정상 이게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참여를 하시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쪽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2월 임시국회 안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동행동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정도까지는 어저께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 네네.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이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확인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특검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히려 특검 문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야당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무슨 지방선거 연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특검 단일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힘을 철저하게 모으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외에 네. 그 야당이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실행 계획에 대해서 일단 야당이 좀 한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도 안철수 의원 쪽도 약간 지금은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셈법이 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도 밤늦게까지 의총을 하셨고 그래서 특검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도를 지금 구성을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야당들이 한자리 모여서 특검 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신당을 또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신 측면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서 좀 약간 자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야당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사자 회담의 결과로
이른바 양특, 그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이 중에 이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쪽에서 좀 받은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기에 나름대로 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특검을 유보시키고 그 국정원 특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했던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철저하게 좀 관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을 전제 위에, 그러니까 특검 속에서 국정원이 어떤 대선에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위에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졌어야지 좀 마땅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이번 그 국내 정치에 어떤 정도로 개입했고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가 잘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을 위한 정책 공조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선거는 뭐 야권 연대 없이 완주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이미 뭐 그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 대부분이 2017년에는 정권 교체를 하라는 요구들을 야당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의 야당들도 믿고 권력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물음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난 시기 동안 각 야당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체 혁신이 좀 미뤄졌던 것도 단순히 이기기 위한 야권 연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좀 새롭게 재평가낼 수 있는 자체 혁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야권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의당은 상당하고 처음 맞는 전국 선거입니다. 예.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국민들께 좀 제대로 또 알리고 평가받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를 중요하게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첫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 네. 평가를 받으려면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됩니다. 네네. 예. 지금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려하고 계신 후보군들이 좀 윤곽이 잡혔습니까?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시도에 전부 다 후보를 내지는 못하지만 예. 주요한 지역의 광역 후보들은 전부 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울산의 조승수 전 국회의원, 인천의 김성진 위원장, 그리고 대전의 한창민 위원장은 이미 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요.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3월 안에 지금 이 수도권이 굉장히 좀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3월 초까지 타당의 후보들의 윤곽 이런 것들을 놓고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준비해서 출전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전 의원 그리고 천호선 대표는 어디에 나오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분들을 어디에 지금 특정해 놓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출전하시는 것이 가장 정의당으로서 바람직할지 이런 계획들을 조금 더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분들, 천호선 네. 대표나 노회찬, 유시민 전 의원, 뭐 안 나오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나오시는데 유시민 어디로? 전 대표님은 이미 오래전에 정계 은퇴, 그러니까 공직
당적으로서의 출마는 하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이제 당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이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뭐 필요하다면 출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예. 다시 특검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서 어떤 자체적인 좀 논의를 확정을 한 다음에 네. 야권 연석회의라는 이런 틀 안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 어저께 그 천호선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야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작년 이후에 이제 이 특검 연대라고 하는 것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전국 단위의 그 야당들 투어라든가 시국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국민 의지를 다시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회 내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전체가 과반이 되지는 않지만 이 그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논의 테이블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어제 네. 천호선 대표께서 그 무라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 네. 면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당부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여권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라야마 총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천호선 대표가 말씀하신 이유요. 네. 어쨌든 그 무라야마 다마가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좀 그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집단적 자위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했던 장본인과 대통령이 함께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 평화를 새롭게 좀 잘 정립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도 뭔가 그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을 위해서 좀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되기를 저희들은 이제 원했는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직접 면담에 응하시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예. 대신 뭐 총리 국무총리와의 어떤 면담 이런 정도를 좀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가 와서 오늘 아마 무라야마 그 총리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으로라도 이렇게 만남을 성사시킬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이었습니다.